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권이 이제 발생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민사 채권이나 또는 뭐 상거래 채권 뭐 종류는 이제 다양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민사 채권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차용금이 되겠는데, 이런 이제 민사 채권뿐만이 아니라 상거래 채권은 이제 뭐 물품 대금이나 뭐 공사 대금 이런 이제 사업상 발생될 수 있는 뭐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품 대금 같은 경우는 뭐 물건을 납품을 해주고 뭐 대금이 회수가 안 되고 뭐 연체가 됐을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뭐 대금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대금의 회수가 늦어지는 경우에 연체를 했을 경우에 독촉을 해도 대금의 회수가 안 됐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원인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민사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차용증이 됐을 것이고, 뭐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는 뭐 견적서라든가 또는 뭐 영수증이라든가 또는 뭐 세금 계산서라든가 이런 게 이제 원인 서류가 되겠죠. 이런 원인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법원에 이제 소를 제기를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법원에 소를 제기를 해서 민사 소송으로 전이가 됐을 경우에 판결문이 이제 나와서 결국에 이제 채권자가 승소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채권 추심을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올바른 내용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원에 이제 소가 제기가 됐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채무자가 변제를 원활하게 이제 못해서 채권자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게 이제 한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제 법원에 같이 이렇게 대응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경우는 이제 두 가지의 하나의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거래 같은 경우는 물건에 하자가 뭐 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뭐 대금의 차이가 있다든가 뭐 대금을 일부를 변제를 했는데 금액의 차이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대금을 줬는데 뭐 또 금액이 맞지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 또 하나는 물건에 이제 하자가 있다든가, 상거래 같은 경우에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난 대금을 주지 못한다 뭐 이런 경우에, 또는 무슨 손해배상 뭐 채권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물건에 원인 관계에 있어서 이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민사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차용증 관계에 있어서 뭐 채무자가 뭐 서명 날인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원인 관계에 있어서 이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채무자가 이제 법정에서 다툼이 있지 않고 바로 판결이 일방적으로 채권자의 승소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제 자기의 채무를 인정을 하고 법원에 변론 기일에 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채권자의 일방적인 승소 판결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소 판결이 나와도 채권 추심을 해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추심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있을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자의 경우에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서 채권자하고 이제 다툼을 하는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 이제 종국 판결로서 채권자가 이제 승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어떻게 이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만약에 채무자가 이제 패소로 되게 되면은 채권자는 이제 당연히 뭐 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1심 판결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채권 추심이 들어온다는 데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패소를 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변제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바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채권자가 이제 강제 집행을 진행을 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70~80% 이상이 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채권 추심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압류를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이제 하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법무사무실이라든가 변호사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선임을 해서 재판을 했을 경우에 채권 추심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는 소개를 거기 그 법무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압류 추심을 하는 거는 사실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채무자의 신용 상태라든가 채무자의 재산이라든가 또는 통장이라든가 거래 은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법률 사무실이나 또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통상적으로 그 채무자의 그 채권 추심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권 추심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그 법률사무소에서 그 진행을 할 경우에는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방법을 통상적으로 소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그 채권 추심하는 방법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채무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법정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집에 있는 뭐 집기 살림살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밖에 신고를 안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채권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집에 살림살이 몇 개가 정도 뭐 신고를 해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채권 추심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판결문이 나오고 나서 즉시 채권 추심의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올바른 내용인데, 이럴 경우에 채무자의 이제 신용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산 유무,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는지 이런 재산의 유무라든가 적극적인 재산 유무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사를 이제 해보시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할 수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그 정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채무자가 채권 추심을 진행해서 들어오는 거를 대비를 하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있는 거를 빼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채무자의 그 거래 은행이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거래 은행은 꼭 하나만을 그 거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2개, 3개 이렇게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은행에서 돈을 빼서 다른 뭐 3회 거래 통장이라든가 은행에다가 다시 그 예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경우에는 전반적인 거를 다 조사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구사를 해서 추심을 진행을 하셔야 이렇게 그 일목요연하게 전반적인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심을 하셔야 그 채권 추심 하시는데 어떤 그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오늘은 그 판결문이 민사소송에서 채권자의 승소 판결로 그 나왔을 경우에 채권 추심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